오늘은 저희 사무소에 그 의뢰가 들어오는 형사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2대 중과실이나 뭐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가 있는 경우에 그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도 일반인이고 결국은 가해자도 일반인인데 그 서로 합의를 하려다 보면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먼저 이런 12대 중과실이거나 이런 형사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고인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가해자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사실은 대부분 보면 대인배상원만 들어가지고 사고를 크게 낸 사람도 결국은 형사 책임이 있는 거니까요.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가해자이거나 또는 사고를 낸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는 통상 이렇게 행사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연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연계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니까요. 일단 경찰서에서 출동해서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서에 교통사고 조사기회로 사건이 이출이 되는데, 이때 서로 그 이전이든 그때이든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교환하면 상관이 없는데, 연락처를 교환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중상해의 경우 또는 사건이 좀 골절이 있어가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자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119 와서 조치하고 나서 경찰 와서 사건 이렇게 구성하고 나서 딱 사라지고 나면 환자는 어느 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냐면 대학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내가 다쳤는데 이런 사고로 다쳤는데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또는 단기 기억 상실로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서에 이제 확인을 해보고 하다 보면 이거는 신호위반이었네, 중앙선 침범이었네, 이런 이제 12대 중과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보도를 침범했네, 횡단보도 사고였네 등등 해서 대인배상원만 가입했네, 중상해네,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이제 합의를 보려고 하면 그 가해자의 연락처가 없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나 합의 봐야지 하고 달라드는 가해자들은 저희들 경험칙으로 보면 한 10명 중에 한 3명? 2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화 와가지고 합의 보고 싶어요, 합의 봐야 되겠어요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3명? 나머지는 연락 없습니다. 될 때도 되겠지, 이런 식인 거죠. 법원에서 벌금 내리면 벌금 받고 난 가만히 있고 나중에 벌금 나오면 분할로 벌금 내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가해자에게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행사합의 의사가 있음을 통보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그 의사를 전달했을 때 가해자에게 행사합의 볼 의사는 있습니다 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은 가해자의 정보를 임의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가해자한테 합의 볼 의사가 있으면 이런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네가 전화를 해라.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해자의 번호를 갖다가 알려줘도 된다라는 확답을 받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게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해자의 전화 연락처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통화가 되고, 당신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또는 중상해든 대인배상원 사고든 간에 행사적 책임이 나한테 심각하게 있다 라는 것을 공개한 후에 행사합의 봐라. 그러니까 교통사고 내고 나서 30% 정도 전화 와가지고, 한 20-30% 정도 전화 와가지고, 나 합의 볼게요 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당신이 있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인지하게끔 하고, 합의 테이블에 오게끔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난 행사 합의 안 봐요. 그냥 벌금 뭐 500만 원 나오면 500만 원 받을 거고 뭐 1000만 원은 1000만 원 받을 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판사님 행사부 판사님이 너 집행유예 맞을래? 2천만 원 벌금 맞을래?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1년에 2년에 뭐 집행유예 뭐 3년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랬더니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 경우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호사 가해자의 변호인 측에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벌금 2천만 원을 맞을래? 아니면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년 뭐 이런 식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그냥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판결 있는 시점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형을 감옥 살이를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할 거냐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게 더 나은 거죠. 실질적인 형을 살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면 그냥 1000만 원 넘는데 그냥 집행유예 받고 다음에 조심해서 살아갈래?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 합의가 참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계류 중일 때 송치되기 전에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그 사항에서 뭐 사건을 보고 행사 합의를 볼 수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한 경우에 검찰에서 계류 단계에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또 법원에 넘어갔을 때 가해자가 판사님이 행사 합의 보고 와. 아니면 너 구속시킬 거야. 뭐 이런 중에 의중을 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법원까지 갔을 때 합의 테이블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고도의 심리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중상형으로 하지마비 상태예요. 또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러면 행사비금을 얼마 받을 것이냐. 자, 경우의 수는 1억도 받을 수 있어요. 뭐 1억 5천도 받을 수 있어요. 뭐 8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적 여유가 있고 합의의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직감으로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에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야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운전자 보험도 가입 안 했어요. 전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2천만 원 내놔라. 5천만 원 내놔라. 그러면 합의 안 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 합의 볼 수도 있는 거고, 1500만 원 합의 볼 수도 있는 거고, 1000만 원 합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가해자의 재정 상태까지를 알아내는 것.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도 영특하게 운전자 보험 가입했다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합의금부터 먼저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얄팍한 수를 쓰는 가해자들도 상당히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가족이 있으면 좀 감각이 있는 피해자의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행사 합의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피해자가 가해자 보고 나 여자친구 다쳤으니까 돈 얼마 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는 돈 없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자꾸 내놔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 이럴 경우에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대리인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이 나서면 안 돼요. 손해사정사도 나서면 안 되는 거고 일반인이 나서면 그거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나서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 직감적인 부분, 감각적인 부분을 잘 받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피해자 혼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고, 뭐,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해서 행사 합의를 보는 거라 보시면 되고, 먼저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전자 보험 가입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 이렇게 TV에서 그렇게 많은 광고를 하고 운전자 보험 12,000원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13,000원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 안 한 사고를 꼭 낸 가해자 사항을 보면 그것도 이제 행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죠. 보면 한 70%는 지금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를 내고 나서 뭐 감옥까지 가고 또는 뭐 벌금을 엄청 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이 방송을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라면 일단 먼저 운전자 보험부터 가입을 해라. 그래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좀 이렇게 운전자 보험으로서 담은 얼마라도 회복할 수 있게끔 또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6주 이하이면 6주 이하 6주 이상은 6주를 포함하는 거예요. 6주 이하이면 운전자 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가해자가 있어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고 진단 주수에 따라서 6주 이상 10주 미만? 10주 미만 10주까지 10주 미만까지는 10주 미만이네. 맞네요. 10주 미만까지는 구간이 있어요. 1,000만원 구간. 그 다음에 10주 이상부터 해서 2,000만원 기간, 또 그 이상 24주인가 해서 3,000만원 구간, 사망 있는데 요즘 운전자 보험이 금액이 올라가가지고 2,000만원, 5,000만원 1억까지도 있으니까 일단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으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사항을 보고 우리가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냥 보험사가 터집을 자주 안 잡는데 터집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 안 했다고 보험금에서 합의금에서 그만큼을 나중에 상환해버릴 때 할 말이 없어요. 채권양도 통지서를 안 쓰면. 다른 하나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예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필요 없어요. 채권양도 통지서를 인정을 안 해줘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이 법리 해석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법리 해석은 명확하게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합의를 봐야 된다. 합의금을 받았을 때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서는 그거 상기해버려도 상기한다.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인 경우에 행사비는 그런 경우 행사비가 많아요. 행사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그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행사비를 봐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행사 합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걸 떠나서 또 가해자가 보험을 가입한 걸 떠나서 순수하게 행사적 책임 있는 가해자에게 어떻게 행사 합의에 대해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